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 전환사채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 괜찮은 내용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참고가 될 만한 공시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시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영향을 줄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포인트가 될 만한 재료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저 벤자민과 함께 이 공시 뜯어보고 발행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공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죠. 풍문이나 보도 관련해 가지고 유상증자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들이 그 이전부터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 공시가 1월 16일 날 나왔던 거고, 여기에서 저희가 주요 투자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는 거, 우선 첫 번째로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자금 사용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공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채무 상환, 특히나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환사채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나 원금 돌려줘,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풋옵션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다른 투자자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 다른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이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 전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로 인해서 이렇게 채무 상환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 이전에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고 주가 차익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낮다라는 거죠.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경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고,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채무 상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도 굉장히 높은 조건으로 발행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공시는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당연히 다르죠.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자금 사용 목적이 시설 자금으로 다 쓰이게 될 거예요. 12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규모 자체로 보면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캐파, 이 부분 늘어나는 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다만 해외 거점의 생산 능력의 증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자금 사용의 목적은 이 공장 증설, 시설 자금 투자로 미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은 발행 조건에서 저희가 이자를 또 봐야 돼요. 이자가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그 기업에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이거는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의 이율을 봐야 됩니다. 이율이 보면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0%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좋은 조건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연간 1.2% 표면 이자다. 만기 이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만기 이자가 4.8로 나와 있는데, 이 만기 이자 4.8%는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표면 이자가 1.2%다라고 하면은 이걸 분기, 4분기죠, 1년은. 그래서 1.2%를 4로 나눠서 분기마다 한 번씩 내보내는 이자인데, 이자 수준이 높지는 않다. 그런데 0%는 아니다. 23년도 6월 달에 에코프로 BM이 4,4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그때 표면이자가 0%였어요. 조건이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자율이 0%다라는 것이고,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 채권의 이자가 0%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그리고 앞에 전환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거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주가 차익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1.2%도 주가 차익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요, 대체적으로 99.9% 이상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차익 목적입니다. 그럼 그들의 단가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단가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1200억이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100% 다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 단가는 44,051원이다. 지금 주가 수준이 이보다 약간은 낮은데 투자자들은 44,051원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표면이자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만기이자 4.8%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환사채 발행은요. 교환사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서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 전환 같은 경우는 신주가 발행이 돼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교환이라는 것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을 교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주 발행이 없어요. 그런데 신주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주 가치 희석이다.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의 가치, 주당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을 때 초반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대감 이후에 신주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당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나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주식 수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니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나느냐, 7.73%.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가 23년도에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늘어나는 주식 수에 대비해서는 전환사채 발행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당장에서 어떻게 커다랗게 이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규모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주식 수도 언제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전환 청구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44,051원으로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느냐, 27년도 1월 30일부터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전환 단가, 그들의 단가죠. 1200억의 채권으로 투자하고 27년도 1월 이후부터는 코스모 신소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격이 막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전환 가격을 조정해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픽싱 조항이라고 하는데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조정가액이 아무것도 여기 써 있지가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환 단가 있죠. 아까 나왔던 44,051원, 이게 그냥 픽스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44,051원보다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언제나 맞는 거는 아니에요. 23년도 6월 달에 에코프로 BM에 투자한 전환사채 투자자, 이 투자자들 아직도 수익 보는 구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가격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 저 투자자들이 저 가격 이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 풋옵션 조항입니다.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9년 1월 30일부터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한참 못 미쳐가지고 계속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44,051원보다 낮은 2만원 3만원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전환 청구를 하면은 내 단가는 44,051원인데 주가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만기 이전에
나 원금하고 이자 돌려줘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는 쿠폰 금리 계속 받아오다가 1.2% 받아오다가 만기 이자율 있죠? 4.8% 그거 합쳐가지고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만기 때 받아가거나 아니면은 조기 상환 청구했을 때 주는 이자다.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주는 이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걸어놨어요. 이거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투자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투자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납입일은 1월 30일입니다. 이거 납입일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살짝 염두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이 투자자가 누구냐가 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많이 중요하게 봐요. 투자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그 기업에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는데 그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래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이거 주가 그냥 바로 상한가 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 공시가 올라왔었는데 투자자가 삼성전자였어요. 이럴 때 뭐 그냥 상한가 가버리죠. 그리고 예전에 또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하고 이 유상증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었는데 도요타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거기에 또 포함이 됐었던 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나게 급등했던 거. 그래서 이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어떤 이 시장의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투자자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다. 뭐냐면은요,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역이라고 써 있죠. 코스모 제2호 유한회사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뭔가 펀드 만들어서 들어온 거네라고 봐야 되고, 최대 주주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지분 100% 가지고 있는 SG 턴어라운드 제1호 유한회사. 이거 특수목적 법인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이건 펀드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그래도 총 운용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SG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곳입니다. 2조가 넘어요. 굴리고 있는 돈이. 그런데 1200억 규모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상당히 좀 높은 편으로 한 곳에서 몰빵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은 앵커 투자자라고 있어요. 이 전환사채 투자를 처음에 어디선가 컨택이 됐겠죠.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컨택이 된 겁니다. 그 어떤 회사에.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총 투자 금액을 한 2천억 정도로 잡았어요. 총 투자 금액을.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만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최대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한 1,000억 규모로 보고, 1,000억 규모. 그리고 나머지 금액 모자란 1,000억을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다른 어떤 투자 회사들한테, IBK나 아니면은 자산운용사들, 메자닌 전문으로 하는 곳에 우리 이거 지금 코스모 신소재에서 2,000억 전환사채 발행 시비 찍는데, 이거 찍는데 조건이 이러이러해. 우리 여기 1,000억 넣을 거야. 너네도 할래? 라고 하면서 여러 운용사들이 그러면은 나는 100억 할래. 그리고 나는 뭐 한 500억 할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여러 투자자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냥 SG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냥 펀드 하나 만들어서 자체 조달해가지고 1200억 그냥 몰빵해가지고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SG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도 회사가 좀 어려울 때, 코스모 신소재 어려웠을 때 관계성이 좀 있었던 회사예요.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한 곳에, 여러 곳 말고 한 곳에 백기사 역할을 했던 SG 프라이빗 에쿼티한테 전액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형태이고, SG 턴어라운드 제1호 유한회사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1200억이 모두 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한 가지 팁으로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이 전환사채하고 교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이런 공시들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하시면서. 그런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메자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자닌 시장에서 도는 정보들이요, 상당히 회사의 깊숙한 내부 정보들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전환사채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한테, 투자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한테 결론적으로 주는 게 뭐죠? 현금을 꽂아줍니다. 현금. 최근 들어서 연기금 투자의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 코스모 신소재 좀 줄어드는 거, 이런 공시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매수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면은 그 투자금은 누구에게로 가죠? 주식을 매도한 매도자에게 가죠. 그런데 이런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이런 돈들 같은 경우는요, 현금을 회사에 직접적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현금을 꽂아주는 곳에 경영에 대한 목적 달성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돈을 바탕으로 이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객사와 지금 이만큼 진행 중이야,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오고 가지 않으면 현금을 장외에서 꽂아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깊숙한 정보를 알고 이런 메자닌 시장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언제나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주가 상승에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바탕으로 베팅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공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발행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주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 이거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